제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방법은 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고 매출 예. 억대셀러를 배출하신 예. 저희 옥토마린님을 모셔봤습니다. 예, 필승 마린보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네요. 예. 아니 저희 마린 한 지가 3달밖에 안 됐는데 다 수강생분들이 최소 1,000만 원, 예. 최고는 이제 1억 매출까지 달성하셨어요. 예. 어떻게 이렇게 예. 수강생들 매출이 잘 예. 나오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저희는 해병대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안 팔리면 잘 팔릴 때까지, 모르면 알 때까지 12시간씩 잡아놓고 계속 시키다 보니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될 때까지 할 거거든요. 예. 12시간이요? 예. 어떻게 12시간 동안 예. 업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저도 그 셀링을 오랫동안 해왔고요. 그리고 유튜버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습니다. 뭐 1시간 하면 100만원, 2시간 하면 200만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분 동안 해서 100만원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했는데 마이너스 100만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3개월이든지 그 문제를 집요하게 해결을 하려고 하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집요함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장드리는 게 12시간이고 12시간 이상 퇴근하고도 집에서 업무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계속 한다고 정말 되는 사업이 맞는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희 대표님은 온라인 셀링 사업은 결국에 하면은 된다는 이런 생각이신 거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컴맹입니다. 예. 엑셀도 할 줄 모르고요. 한글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묵묵하게 계속 해왔던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안 팔리면 잘 팔릴 때까지, 주문 들어올 때까지 계속 업무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럼 예. 대표님이 실제로 네. 이제 부딪히면서 예. 이게 시간이 들이면은 네네. 진짜 되는 사업이다 느끼시고 네네. 이 믿음을 이제 네. 수강생분들에게 전파를 해주시는 거군요. 네네. 네. 그리고 저는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다양한 국가에 구매되는 경험을 해봤고 아프리카도 잠깐 다뤘어요. 예. 그런 셀링이라는 게 저는 국한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본 주문인데 중국에서 보낼 때도 있고 독일 주문인데 영국에서 보낼 수도 있고 미국 주문인데 국내에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그런 인사이트를 넓혀드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오시는 대표님들마다 인사이트가 다 다르세요. 중국 가다 오신 분도 있고 미국 가다 오신 분도 있고 국내 가다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대표님들 각각의 인사이트를 살려드리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그 컴맹이고 정말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어요. 예. 정말 머리도 나쁘고 그 남들은 30분 만에 하는 거를 저는 2시간, 3시간 동안 해야 되고 남들은 그냥 한 번 보면 외우는 걸 저는 2번, 3번 외워도 그게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서 계속 보고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될 때까지 계속 해왔었고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와, 중국, 예, 일본 예. 뭐 이런 예. 흔한 구매 대행뿐만 예, 아니라 예. 아프리카까지요. 예, 진짜 예. 대단하신데요? 예. 근데 사실 예. 모든 분들이 네. 다 이렇게 옥토마린에 와서 네. 대표님의 기운을 얻어서 강의를 들을 수 네.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혹시 수강생분들한테만 네. 푸는 이런 팁이나 네. 아니면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팁 네. 같은 거를 좀 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는 컴맹이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굉장히 부족하지만은 제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방법은 그 객단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몰셀러일수록 그런 비싼 상품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밥이라든지 뭐 떡볶이라든지 이런 분식 하시려는 분들 보면은 오프라인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소자본 창업으로 골목진 데서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런 객단가가 낮은 상품일수록 월세가 제일 비싼 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김밥 한 줄 사러 가기 위해서 자가용 끌고 1시간, 2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보이는 데서 사시거든요. 오프라인도 그럴 뿐더러 온라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귀파개라든지 뭐 손톱깎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다이소 같은 기업보다도 싸게 소싱을 해오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몰셀러일수록 객단가를 높이고 비싼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무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크고 무겁고 비싼 상품.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데서는 작갑입니다. 작고 가볍고 비싼 상품. 예.
명품이라든지 패션 잡화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그 발굴을 계속해서 그런 상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그리고 명품 같은 경우에 판매하기 위해서 그 상품에 대한 충전재라든지 소재라든지 그 브랜드에 대한 역사라든지 이런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객단가를 올리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매출 1,000만 원 내는 방법이 다양해요. 만원짜리 상품을 1000개를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1000만원짜리 상품을 하나를 판매를 해도 매출 1000만 원은 나오는 거거든요. 객단가를 올리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일처리라든지 프로세스가 단축이 되고 업무하시기가 더 수월해지고 부가가치도 더 많이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반품이나 이런 네. 리스크 때문에 무서워서 좀 네네. 저렴한 거 위주로 많이 팔았는데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비싼 거를 빨리 네네. 올려보고 싶네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판매했던 네. 상품 중에 네. 가장 비싼 상품은 얼마짜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구매 대행 시작하면서부터 소싱이 그냥 뭐 키워드나 경쟁 강도나 이런 게 아니었고 비싼 상품만 찾고 있었어요. 비싼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만 찾고 있었고 100만 원 넘는 상품들로만 계속 그 업로드를 해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짜리 판매되더라고요. 200만 원짜리 판매되더라고요. 300만 원짜리 잘 보냈어요. 500만 원짜리 팔았어요. 판매 잘 되더라고요. 500만 원짜리 반품 들어왔어요. 예. 아니 근데 초보 시절에 예, 그렇게 예, 500만 원짜리 반품 받으면은 예. 멘탈이 막 완전 예, 예. 나가잖아요. 네네.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었어요? 저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저를 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포기하면 끝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정신줄 부여잡고 계속 해왔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비가 좋습니다. 왜냐면 작가비 같은 경우에는 반품 처리도 용이해요. 중국 같은 경우에 보통 큰 무비 하는데 큰 무비 같은 경우에 보통 배송지가 도서상간입니다. 주로 보면은 저쪽에 그 공장 같은 데가 주로 땅값이 싸기 때문에 도서상간 위주로 많이 배송이 가요. 그러면은 이렇게 회수 자체가 힘들고 회수하는 것도 용달을 보내야 된다거나 회수 이것도 분해하는데 또 일이 굉장히 커요. 분해하는데 배송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분해할 때 또 그 절차를 똑같이 밟아야 되거든. 작은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배송이 용이하다 보기 때문에 반품 처리도 용이하고요. 그리고 중국 이외 국가들은 브랜드 상품들이기 때문에 반품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이거를 처리하기가 중국 상품들보다 용이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가비 상품 중에 팔렸던 거 네. 하나만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명품 시계였어요. 명품 시계인데 국내 상품 프리미엄 기능으로 업로드 했는데 그 상품이 판매가 됐어요. 판매가 됐는데 명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재고 관리라든가 품절 관리라든가 가격 변동 대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처리하러 들어가 보시면은 막상 상품이 없다거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 있다거나 이런 경험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제가 주문받았던 명품 시계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파고들었어요. 계속 파고들고 구글이라든지 다른 데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일본에서 그 상품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똑같은 상품을. 그래서 그 고객님께는 한 2주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지 양해를 구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서 일본에서 보내가지고 주문 처리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상품이 없다거나 뭐 가격 변동이 심하다거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끈질기게 집요하게 파고들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대표님들이 힘들면 저도 힘들어요. 쿠키님도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는 그런 셀러의 중요한 덕목이 저는 집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네.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네. 아직 매출 1,000만 원 달성하지 못하신 분들이 네네. 당장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다양한 국가들의 구매 대행도 경험을 해봤고요. 국내도 위탁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해봤지만 그 나오는 결과물이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미국으로 해서 똑같은 반자동 1만 개라는 리소스를 투입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미국으로 나오는 결과물, 일본으로 나오는 결과물, 국내로 나오는 결과물 이런 게 다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일본으로 고전을 하더라도 후키님은 일본으로 또 대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마다 개인차는 물론 있습니다. 개인차는 물론 있지만은 급소를 공략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물고기 같은 것도 처음에 이제 회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물고기를 빨리 그 급소를 찔러가지고 죽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물고기가 빨리 죽어야지 물고기도 편안하게 죽어가고 그리고 회도 맛있어요.
엉뚱한데 계속 찌르고 있으면은 그 물고기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회도 맛이 없어요. 그 셀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급소를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그 급소를 아시려면은 옥토마린 오시면 됩니다. 예. 팁은 안 들어있고 옥토마린으로 오란 이야기로 끝났군요. 그 일단은 그 만약에 3개월 동안 어떤 성과가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많은 분들을 가르쳐 드려 봤어요. 온라인도 가르쳐 드리고 이제 구매 대행 리셀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매출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매출 1,000만 원을 빨리 만들어 보신 분들일수록 오히려 금방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 금방 이렇게 무너진다거나 이런 걸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3개월, 6개월 정도 고전을 하시다가 성과를 내신 분들이 기본기도 더 탄탄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꾸준하게 계속 오래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뒤에 이렇게 네. 보이는 게 지금 실제 네. 옥토마린 사무실인데 여기 마린에 네. 오시면은 네. 여기 계신 마린 대표님께서 예, 예. 커피타임이라고 예, 예. 이제 무료로 상담도 해주시고 계시고 네, 네. 되게 셀링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지 예, 않으세요? 예. 저희 원데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저 오프 더 레코드 내용이 많아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고요. 보통 수업은 2시간 동안 하고 수업 끝나고 나서 무제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진행을 했을 때는 한 4시간 정도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11시 넘어서 끝이 났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부의경 지역에는 이런 오프라인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의경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모임 때도 그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몇 분 계셨고 경기에서 오신 분들도 몇 번 계셨습니다. 예.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대표님 오늘 네. 되게 힘이 되는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필승!